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60세가 넘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찬장이나 약통 안에 들어있는 그 자연 성분이 사실은 조용한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일같이 건강을 위해 마시는 허브차 한 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삼킨 식물성 캡슐 하나가 혈압을 끌어올리고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뇌와 심장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그 위험을 평생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이니까 안전할 거라는 믿음, 그 착각이 오늘 이 영상에서 완전히 깨질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시니어들이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된 불편한 진실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 수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늘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선택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60세 이후에 허브가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 허브 산업은 1,500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자연, 안전, 치유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이 약 대신 허브를 선택하고 병원 대신 건강식품 매대를 찾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의 몸이 아닙니다. 간과 신장은 해독 속도가 느려지고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 시스템은 눈에 띄게 약화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문제없던 성분이 이제는 체내에 쌓여 독이 되고 약과 허브가 서로 충돌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해 아무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브 제품에는 노화된 신체에서의 위험성, 약물 상호작용, 장기 독성에 대한 경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 소화장애, 약효 변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고도 그 원인을 허브에서 찾지 못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단순히 허브 몇 가지를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먹느냐가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깨닫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허브가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왜 60세 이후부터 같은 허브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합니다. 간은 크기와 기능이 줄어들고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며 약과 외부 물질을 분해하던 효소 시스템은 젊을 때보다 훨씬 둔해집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몸이라고 착각합니다. 바로 이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허브를 더 오래 붙잡아두고 더 천천히 배출합니다. 그 결과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항우울제처럼 매일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허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약효를 증폭시키거나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허브는 혈압을 갑자기 끌어올리고 어떤 허브는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며 또 어떤 허브는 간이 약을 처리하는 속도를 강제로 바꿔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즉각적인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이유 없는 어지러움, 소화 불량, 평소보다 약이 잘 듣지 않는 느낌 정도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이를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간과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고 뇌와 심장은 서서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장기 독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위험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허브를 권하는 광고는 넘쳐나지만 노화된 몸에서의 위험성과 약물 상호작용을 설명해주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현실을 직면하게 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에 나올 허브들의 이름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들은 생존과 직결된 선택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들어야 할 첫 번째 허브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낮춰준다는 이유로 아무 의심 없이 선택하는 그 허브, 바로 카바입니다. 특히 잠이 잘 안 오거나 이유 없이 초조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약 대신 자연 성분을 찾는 시니어들에게 카바는 마치 구원처럼 보입니다. 태평양 섬 지역의 전통 의식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오래된 자연의 지혜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 카바는 위로가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문제는 카바가 젊은 시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간에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은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데 카바의 특정 성분은 바로 이 약해진 간 기능을 정면으로 압박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에서 카바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과 몇 주 만에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일부는 급성간 독성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손상이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카바의 독성 성분은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 자체를 느리게 만들고 그 결과 체내에 쌓입니다. 젊을 때라면 문제없이 처리되던 양이 지금의 몸에서는 축적되어 독으로 변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이나 혈압약처럼 간에서 대사되는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는 매우 애매합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며 소변색이 조금 진해지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덜 마셔서 그렇다고 넘기거나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이미 간은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눈이 약간 노래지거나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느껴질 때쯤이면 손상은 꽤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는 카바로 인한 심각한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된 후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니어들이 불안 완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허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카바는 효과가 없는 허브가 아니라 지금의 나이와 몸 상태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 허브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허브는 수백 년 동안 뼈를 붙여주는 약초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컴프리입니다. 상처 치유와 골절 회복에 좋다는 전통적인 이미지 때문에 많은 시니어들이 아무 의심 없이 차로 마시거나 건강보조제로 섭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허브의 진짜 얼굴은 그 명성과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컴프리는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치유제가 아니라 축적되는 독으로 작용합니다. 컴프리에는 간에 극도로 치명적인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간을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간 속의 미세한 혈관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차로 마셨을 뿐인데도 몇 달이 지나면 간 수치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손상이 일시적인 염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컴프리의 독성은 체내에서 DNA 자체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축적됩니다. 즉, 오늘의 선택이 몇 달 뒤, 몇 년 뒤에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컴프리에는 안전한 섭취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량이라도 반복되면 독성은 계속 쌓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프리를 섭취한 시니어들 중 상당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간 질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원인을 추적하지만 이미 독성은 몸 깊숙이 자리 잡은 뒤입니다. 이 허브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오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안전함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독성 메커니즘이 현대 연구를 통해 밝혀졌을 뿐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컴프리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과학을 외면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섭취한다면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카바가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간을 해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피해가 너무 늦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심각한 통증이나 즉각적인 이상 신호가 없으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카바로 인한 간 손상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잠을 조금 더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예전보다 의욕이 떨어지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눈이 약간 침침해 보이거나 소변색이 평소보다 짙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호는 간이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함정은 카바를 끊는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바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불안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불면, 초조함, 심박수 증가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니어들은 카바를 끊고 나서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느끼며 다시 복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간 손상은 더 깊어집니다. 안전한 방법은 단호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카바를 사용하고 있다면 갑자기 끊기보다는 서서히 양을 줄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이나 수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전혀 듣지 못한 채 혼자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 성분이라는 이유로 전문가 상담 없이 시작했고 역시 자연 성분이라는 이유로 혼자 끊으려다 더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카바는 가벼운 차 한 잔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강력한 약물처럼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대상이지 마음이 불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도 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사용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프리는 먹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로 마시지만 않으면, 캡슐로 섭취하지 않으면, 연고나 크림으로 바르는 정도는 안전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생각 역시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보호 장벽은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라면 피부에서 걸러졌을 독성 성분들이 지금의 피부에서는 훨씬 쉽게 혈관으로 스며듭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뻐근할 때 컴프리 연고를 넓은 부위에 바르거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용하는 경우 독성 성분은 더욱 빠르게 흡수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흡수된 독소 역시 간으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입으로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혈중에서 동일한 독성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마사지 크림일 뿐이지만 몸 안에서는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컴프리는 외용이라 하더라도 시니어에게는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관절과 뼈 건강을 위해 컴프리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강황은 염증 반응의 핵심 경로를 차단해 관절 통증과 부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소량의 후추 성분이 함께할 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보스웰리아로 오랜 기간 사용해도 간 독성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으며 만성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 성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의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느냐입니다. 컴프리는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이 가려진 허브입니다.
반면 대안으로 제시된 성분들은 현재의 과학과 임상 데이터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선택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바른 것이 다른 장기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허브, 강황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강황은 오랫동안 기적의 향신료처럼 소개되어 왔고 염증 완화부터 관절 통증, 기억력 저하까지 거의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포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니어들이 음식뿐만 아니라 캡슐과 고농축 추출물 형태로 매일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강황은 잘못된 형태와 용량으로 들어올 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도움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혈액이 엉기는 과정을 억제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젊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시니어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액이 필요 이상으로 묽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멍이 깊게 들고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가벼운 낙상이나 부딪힘이 큰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캡슐 형태의 강황 보충제는 음식에 들어가는 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축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쉽게 넘어섭니다. 여기에 소화기관에 대한 자극도 더해집니다. 위 점막이 약해진 시니어의 경우 속쓰림, 복부 팽만, 설사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으며 담낭이나 담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강황이 간에서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일부 약물은 예상보다 빨리 분해되어 효과가 떨어지고 일부는 체내에 오래 남아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의 위험성은 향신료 자체에 있기보다는 약처럼 매일 복용하는 캡슐 형태에 있습니다. 음식에 소량 사용하는 강황은 대부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보충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같은 강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건강을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허브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세인트 존스 워트입니다. 자연에서 온 항우울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기분이 가라앉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 부담 없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 특히 여러 가지 처방약을 함께 복용하는 시니어에게 이 허브는 조용한 위협이 아니라 즉각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세인트 존스 워트의 가장 큰 문제는 뇌나 기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약물 처리 시스템을 강제로 바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허브는 간의 효소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생명을 지키는 약들이 제 역할을 하기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약을 꼬박꼬박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허브 하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조합은 혈액 희석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입니다. 약효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전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인트 존스 워트를 복용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심각한 심혈관 사고를 겪은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위험은 항우울제와의 병용입니다. 이 경우 뇌에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혼란, 심박수 증가, 고혈압,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허브를 약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연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복용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도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존스 워트는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가벼운 보조제가 아니라 약물 작용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변수입니다.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것이 평생 지켜온 건강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허브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은 절대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허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목적은 모든 허브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구분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더 민감해지지만 동시에 올바른 선택에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위험한 허브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줄어들지만 여기에 몸을 진짜로 도와주는 허브를 더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염증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쉽게 높아지며 회복력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 과정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부 허브는 이 흐름을 완만하게 바꾸는 데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강하게 작용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선택들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소개될 허브들은 단기간에 증상을 덮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지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안정시키고 심장과 뇌가 나이에 맞게 기능하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경고를 받은 허브들과 달리 이 선택지들은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시니어에게서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이 전환점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이후의 컨디션, 회복 속도, 사고 위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제대로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아슈와간다입니다. 이 허브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수준을 넘어 나이가 들면서 흐트러지는 몸의 리듬 자체를 다시 정돈하는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쉽게 높아지고 그 영향이 수면, 면역, 기억력까지 연쇄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아슈와간다는 이 과도한 반응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잠은 깊어지고 낮 동안의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꾸준히 사용할 경우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되면서 전반적인 회복력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밀크 시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은 눈에 띄게 약해지지만 동시에 평생 복용해온 약과 환경 독소를 묵묵히 처리해야 합니다. 밀크 시슬은 이 지친 간을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고 있는 시니어일수록 간의 부담은 더 커지는데 이때 밀크 시슬은 과부하 상태를 완화해주는 완충장치처럼 작용합니다. 간이 편안해지면 피로, 소화, 전반적인 컨디션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호손입니다. 이 허브는 심장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심장이 일을 덜 힘들게 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혈관의 탄력을 개선하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숨이 차거나 쉽게 지치는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데 호소는 이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심장이 제 박자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일상 활동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온스 메인 버섯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기억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라이온스 메인은 이 과정 자체를 다시 자극합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잦아질 때 이 버섯은 뇌세포가 서로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기간의 각성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뇌를 돌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선택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허브를 끊는 것과 동시에 이런 선택으로 몸을 채워 넣을 때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더 또렷한 아침, 덜 무거운 몸, 이유 없이 불안하지 않은 하루가 쌓이면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입니다.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몸에 맞는 방향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 것인지. 이 차이가 앞으로의 시간에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